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분들 또는 피해를 직접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약 200여 명 이렇게 면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우선 해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청와대에 많은 분들이 가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또 특별한 분이시죠. 저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고요.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세월호 의인이시죠. 김성묵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고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좀 더 좋아지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신가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또 얼굴 표정은 좀 밝아지신 듯하고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니까 뭔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아직 다 찾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4분 찾았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변화가 생기고 찾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빨리 나머지 분들도 가족들까지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만 가신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미습자 가족 예. 분들이랑 우리 유가족 분들, 일반 희생자 분들, 생존 학생들, 생존 학생 가족들, 그리고 일반인 또 생존자, 또 그 가족들 그렇게 고루 가셨군요. 예, 한 200여 명이 됐네요. 성목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세월호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가 나왔습니까? 아,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예, 그저께 목포에 잠깐 내려갔다가 네. 다 나왔는데 제 차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는 말로 그냥 동서 아버님께 제 차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월호 상태가 4층을 아예 뜯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4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차가 D데크, 그 D데크만 남겨놓고 C데크까지는 다 열렸기 때문에 4개 층이 싹 없어진 거거든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승용차 관련 뭐 트럭이 아닌 이상은 C데크에 들어갔는데 제 차가 C데크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 차는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제 차종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찾아주셨는데 지금 그거 목포 신항에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죠? 예, 보존은 되고 있습니다. 차 상태 보니까 감회가 정말 특별하셨겠어요? 뭐 다른 차들 보고도 찹찹하고 기분이 많이 다운되고 뭐 그랬었는데 특히나 제 차를 보니까 유난히 좀 많이 찌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제 차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배가 무너지면서 쏠리기도 했을 거고 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3년 넘는 시간 동안 부식됐을 거고 네. 또 인양되면서 또 엎치락 뒤치락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희한하게 좀 많이 느껴져 있어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뭐 차나 뭐 기존 기억들보다는 생존자들이 저 안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당시에는 못해도 적어도 하루 정도는 살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는 그 에어포켓 골든타임 에어포켓이 제 생각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여태까지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더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이 뭐 나온 적이 있나요? 화물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됐어요. 신청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신청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 부분은 인명 피해 보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일단은 뭐 화물 피해 보상은 받긴 받았는데 솔직히 피해 보상이 50% 이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고. 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영수증, 뭐 계산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나왔고요.
차 같은 경우도 중고가의 50% 정도로 보상을 받았으니까 좀 그렇군요.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짧게 듣고요. 예. 오늘 청와대에 다녀오셨고 오늘 뭐 보도에 의하면은 유명하신 유민 아빠 김용호님 네.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뭐 당연히 그랬죠. 많은 시간 동안 청와대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디쯤에 가면 막히고 했던 그런 자리였고요. 박근혜 씨가 4월달에 그 사고가 나고 5월달쯤인가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 한번 모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세월호 유가족분 부축하고 막 이랬던 쇼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자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나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청와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런 표현 좀 웃기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뭘 주시던가요? 뭐 먹을 걸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뭐 포도주스 반잔 정도, 다과, 어. 예, 뭐 과일 한 조각, 조그만한 뭐 마카롱, 뭐 아, 그런 마카롱. 비슷한 종류의 어. 고만한 크기의 케이크 뭐 그 정도 간단한 거. 청와대도 별거 없군요. 그거는. 예, 특별한 건 네.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대부분 다 눈물바다가 됐다고? 처음부터 대충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활동하셨던 분들이 유난히 좀 많이 눈물을 그랬겠죠. 바치셨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동사무소까지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어. 그렇게 하고 제일 처음 나왔던 어떤 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의 반응이 정말 헛웃음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박근혜 나와 이 느낌이었잖아요. 네. 탄핵이나 그럴 때쯤에. 그렇죠. 한참 심각했을 때는 얼굴에 캡사이신 뿌려댔어요. 그렇죠. 차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 경찰들이 제압해가지고 에어매어 뒤로 뛰어내리고 그런 장면도 수도 없이 많았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인권 유린도 한 적 저 기억나고요. 광화문 그 문 현판 그 앞에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어쨌건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가족 분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해 주십시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수습 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습과 수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습자 가족 그 현철이 아버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무리하자고 할 때 해달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네. 허나 이렇게 기간 놔두고 어떤 틀 안에서 끝내고 싶진 않다. 하고 싶은 만큼 하게 해달라. 꼭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김용춘 해수부 장관도 왔어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대응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결국엔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얘기들이. 법 테두리에서 현실상 특조위 2기 정도가 출범하는 게 바라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죠. 근데 12월 달에 이제 뭐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해서 네. 뭐 박주민 의원이 올려놓은 법 그것만 네. 기다리는 분위기라서 좀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본인도 확답을 주시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 정부가 뭐 힘을 써보겠다 뭐 이 정도. 지금 뭐 국정원 관련한 그 적폐청산 TF 같은 데서 네. 세월호 의제도 다루고 있잖아요. 예. 의외의 것들이 그런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에도 보면 세월에 관련된 문건들이 꽤 있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그게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월호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애가 타는 상황이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증거인멸은 좀 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자리 같아요. 일단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좀 안정시켜 놓는 그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뭐 대통령님도 처음에 일찍 불러서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하셨었고요. 또 앞으로도 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오늘 만남이 어떤 희망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 약속 드린다. 네. 분명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체 침몰을 눈앞에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면서 유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줬다. 당연한 책무인 진실 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진상 규명에 관련해서는 권력기관들, 사정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정부가 무능해서 못 구한 측면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의지들이 결국에는 뭐 새롭게 특조위가 출발을 하든 저는 제 주장은 특검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그 무엇으로 진상 규명을 하든 간에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로 이제 이 세월호에 관련된 건 끝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시작의 개념이라고 네. 한다면 유가족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져도 저는 될 것 같다고 봐요. 네, 그런 희망의 웃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물론 당장에 무슨 대답을 주기는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저희 역시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박근혜 때만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뀌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도 달라졌다고 봐요. 네.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나쁘게 만들었던 그 이미지부터 벗어야 돼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뭔데 대통령이 또 부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혈압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보도도 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범국민적으로 세월호는 다른 걸 떠나서 두 가지 진상규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전한 나라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4월 16일을 슬프지만 국경일로 하자. 그래서 국민들 그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주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국민적인 크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방의 세월호. 내 주변의 리본은 볼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전혀 볼 수 없는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죠. 세월호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런 뭐 안전 추모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그게 또 유지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적이나 뭐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이 좀 더 넓게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산에서는 추모공원 건립해서도 아직 굉장히 많은 예, 논란이 있고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학생으로 보이는데 가방 뒤에 노란 리본 달고 가니까 어떤 노인이 하는 걸 제가 직접 봐서 제가 좀 약간 시비가 붙을 뻔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그걸 왜 달고 다니냐요. 와 정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얘지면서 정말 그 나이를 좀 드신 분이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한 대 가서 쥐어볼 것이더라고요.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네, 그럼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다 의미예요. 지금 우리한테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은. 네.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그 만남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분은 지키지 않을 약속 잘 안 하려고 해요. 공언하거나 허언하지 않는다고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시원하게 말 안 해주니 그럼 답답할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해수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같이 버무려지면서 결국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 규명 꼭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 분들이나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느리게 가니까 굉장히 이거 잊혀지는 거 아니야 하는 조바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안심시켜주는 자리 아니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바라봤겠죠. 지금 뭐 세월호 지금 수색이 거의
기간 종료는 거진 다 됐고 그거에 대해서 2차 수색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또 발언도 해주셨고 그 진행에 있어서 보존 문제가 또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준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는 어떤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뭐 기억에 남는 특별한 몇 가지 장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은 깨끗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위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도 밑에 꾸정물이고 진흙이고 엉망진창인데 언제쯤이나 돼야 깨끗한 물이 바닥으로 내려오겠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실질적인 머리를 바꾼다고 해도 몸통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손과 발이 대주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어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다시 2기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또 막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좀 해수부라든가 각종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아파했던 가로막혔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런 조사를 좀 더 강하게 부탁드린다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적폐청산을 이루더라도 중간에 손과 발을 잘라도 윗대가리가 아니면 안 되지만 둘 다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통령이 지상이 있어도 저 밑에 해수부 직원이 박근혜 때부터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쉽게 바뀌지 않을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경찰청장이 안 바뀐 상황에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아직도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깨끗한 물을 아래까지 밑바닥까지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씀. 청와대 다녀오신 그 느낌, 그게 좋은 일로 다녀왔으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평생의 어떤 그 영광일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놓고 청와대 다녀오신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깊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믿는다. 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잊어먹지 않는 사건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다. 요 믿음 갖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관심 없었으면요. 박근혜처럼 생쇼 한번 하듯 유가족들 불러서 위로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탄압해버리죠. 그리고 성북님도 앞으로 트라우마 좀 벗어내시고 좀 더 밝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그 아픔이 좀 느껴져가지고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예. 그 편집하는데 1분 단위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숨소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같은 아픔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우리끼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연대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 구하고 다 구하지 못해서 그 아픔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부디 빠른 시간 안에 세월호의 진상규명 이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고 대통령이 바뀌고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한 건 아닌가. 아직도 정권에 반하는 친일 세력,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셔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국민의 힘이 다시 한번 이 개혁의 좀 추진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여전히 좀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하다시피 자유한국당부터 당장 세월호 특조 2기 만들자 그러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죠.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도요. 세월호 진상규명 될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